예, 그러면 이제부터 김종석의 리포트 사건 사고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술타기를 묻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유명인이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바로 배우 이재룡 씨입니다. 소주 4잔 마셨다던 그가 오늘 오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어요. 나중에 따로 음주 전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다시 운전대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드시고 운전 계속 하신 거죠? 처음에 형이 부인하신 이유는 뭡니까? 술타기 시도하신 거 인정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마지막 말이었네요. 원래 조사가 3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1시간 일찍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음주 사실은 그날 바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중앙분리대 사고는 낸 줄 몰랐다. 이게 이재룡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취재진이 물었던 질문.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의혹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이재룡 씨는요. 사고 전에 강남구 일대 식당 여러 곳을 뚫는 정황이 있었고 이걸 경찰이 포착했죠. 사고 당시 이재룡 씨의 혈출 알코올 농도를 추산해서 경찰은 이재룡 씨의 진술 신빙성을 조목조목 따져볼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인도까지 점령한 역주행 차량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송파구의 한 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 차선 차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역주행을 했습니다. 제대로 오고 있던 차들 깜짝 놀라서 멈춰서고요. 그런데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제대로 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로 올라섭니다. 인도에 있던 시민들 급하게 피할 수밖에 없죠.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운전입니까? 이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저 흰색 차량 송파구에서 서울을 관통해서 관악구까지 이동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는데 음주나 약물 선부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죠. 경찰은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 주제 어제 충북 진천에서 있었던 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저렇게 맨발로 급하게 뛰어서 계단으로 건물로 올라갑니다. 이 남성의 집에 이른바 복면 괴한들이 침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했던 사람들, 저 장면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일부는 3단봉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보신 맨발 남성이 창문으로 탈출해서 신고를 한 거고요. 경찰은 괴한들 말이 어눌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저 달아난 용의자를 긴급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좀 표정을 바꿔볼까요? 최근 목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장면, 한 인부들이 식당 앞에서 가로수 가재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큰 나뭇가지가 뚝 떨어지면서 가게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데크가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저렇게 구멍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 인부들은 식당 사장에게 데크가 파손됐다면서 사과를 하니까 다치신 분 없으면 괜찮다면서 해당 사장 보상 얘기를 한마디도 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사장의 배려는 몇 시간 뒤에 통큰 보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요, 현장 작업자 18명이 저 해당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한 겁니다. 사장은 사과로 충분한데 매출까지 올려줬다면서 고마워했고요. 작업자들은 이 파손된 데크로 직접 철거하고 새 자재로 교체까지 했습니다. 훈훈한 주고받기 사연, 김종석 리포터 사건 사고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저희 채널A가 자랑하는 현장 카메라입니다. 한강 다리를 걷다 보면 옆을 쌩 하고 지나가는 자전거 때문에 놀란 적 적지 않으실 겁니다. 보행로 전용 다리에선 자전거는 반드시 끌고 가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때문일 텐데요. 자전거 라이더들도 할 말은 있답니다. 최다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네? 급정거는 기본, 스쳐 지나가는 건 덤, 무단 횡단까지 하는 이곳.
한강 다리 위의 얘기입니다. 자전거가 줄지어 달리는 이곳.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보행자는 난간 쪽으로 바짝 붙거나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로에서는 자전거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면 범칙금 3만 원 내야 하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주말 낮 다리 끝에서 끝까지 걸어갔는데 자전거 43대를 마주쳤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 빨리 가려고 그러지.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타야 된다는 그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더라도 위험한 건 그런 줄 알긴 하는데. 그렇다면 평일 오후 퇴근 시간은 어떨까요? 200m 옆에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광진교가 있지만 굳이 이 다리를 고집합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일부 다리의 문제일까? 자전거 탑승이 불법인 다리 17곳을 모두 가봤습니다. 예외 없이 불법 주행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걷는 시민들은 식은땀이 납니다. 지하철이나 공간을 타야 되면은 거리는 경우가 있고 넓은 데가 아닌데 쌩 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 좀 쏠리는 경우가 있어. 보행로 폭은 1.3m.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찹니다. 자전거 라이더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길이 1km가 넘는 다리 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면 한 30분 걸리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죠. 뭐 끌고 다니라고 얘기인데 참 이 거리가 뭐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 25분 이상 다니겠어요. 한강엔 다리가 32개 있습니다. 이 중 자전거 탑승이 가능한 다리는 6곳뿐.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드는 건 안 될까? 좁아서 보통 한 2m가 안 돼요. 보도 폭이 협소해가지고 자전거 도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자전거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리를 만들다 보니 통행 공간을 넓히면 그만큼 도로가 좁아집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인 자전거 탑승, 그리고 자전거 수요 예측 없이 만들어진 한강 다리. 그 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최다함입니다.